이보시오 대장장이, 오늘 밤 내 방문을 열어줄 테니 당신의 그 뜨거운 화로 같은 가슴으로 내 가슴 속 이 얼음 덩어리를 좀 녹여보란 말이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사랑에 배신당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한 여인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울부짖었던 가슴 시리고도 파격적인 야담을 준비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던 공허함, 그 끝에 찾아온 운명적인 만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조선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예와 도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던 조선 중기. 경상도 밀양 땅에 이름난 양반가의 딸 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대궐 같은 집안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란 그야말로 밀양의 보석 같은 존재였죠. 그녀가 혼기를 맞이하자 인근의 내로라 하는 가문에서 청혼이 쏟아졌고 결국 밀양 제1의 부잣집 아들 이무진과 화려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꽃가마를 타고 들어간 그 집은 향이에게 화려한 감옥이자 지옥이었습니다. 남편 무진은 겉만 번드르르 할 뿐 밖으로는 기생집을 전전하고 안으로는 아내를 돌보지 않는 냉혈한이었죠. 게다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이 밖으로 도는 이유를 모두 향이 탓으로 돌리더니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기다렸다는 듯 향이에게 성녀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죄인이 우리 가문의 되를 끊으려 드느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소박을 맞은 향이는 못짐 하나 달랑 메고 쫓겨나 밀양 변두리의 외딴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박에 향이의 영혼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양반가의 딸이라는 자부심도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심도 배신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그래, 내가 성녀라고?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죄인이라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면 차라리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주마. 향이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사내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이서방, 힘 좋은 장쇠, 심지어는 불꽃 튀는 대장장이까지. 밤마다 향이의 집에서는 웃음소리와 흐느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내들이 줄줄이 그녀의 방을 드나들었지만 향이의 가슴은 날이 갈수록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내들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공허한 어둠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문난 방탕녀가 된 향이의 귀에 마을 서당에 새로 온 젊은 선비 강훈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자신의 밥을 덜어 굶주린 노인들을 돕는 성인군자라는 칭송이 자자했죠. 향이는 삐딱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깨끗한 사내가 어딨어? 저 선비놈도 내 앞에선 짐승이 될 게 뻔하지. 향이는 평소보다 더 짙은 향을 피우고 속살이 비치는 얇은 저고리를 걸친 채 강훈이 지나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강훈이 나타났고 향이는 발을 헛디딘 척 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향긋한 분내와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이 강훈의 감각을 자극했죠. 하지만 강훈은 그녀를 정중히 일으켜 세우고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길 위에 안개가 짙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향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거부한 사내는 그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유혹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선비님, 제 방에 귀한 차가 있는데 잠시 쉬어 가시지요. 외로운 여인의 방은 따뜻하답니다. 그러자 강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온기는 살을 부딪혀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어 얻는 것입니다. 부인의 눈 속에 담긴 슬픔을 육체로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는 향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누구도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본질적인 슬픔을 그가 꿰뚫어 본 것이죠. 향이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엉엉 울었습니다. 사내들의 품속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 사내는 대체 누구길래 내 마음을 저토록 아프게 찌르는 것일까? 며칠 뒤 향이는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깊은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귀신이 잡아당기는 듯 몸이 가라앉고 숨이 막혀오던 찰나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를 품에 안고 무트로 나온 이는 바로 강훈이었습니다. 젖은 옷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심장 박동과 진심 어린 걱정 가득한 눈빛. 향이는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진실한 배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훈은 떨고 있는 향이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목숨은 하늘이 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어찌 이리 함부로 다루십니까? 향이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왜 방탕한 길을 택했는지, 소박맞은 여인으로서 겪은 치욕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강훈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부인, 과거의 어둠은 흐르는 물에 씻어보내십시오. 저와 함께 이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길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남을 돕는 기쁨은 부인의 공허함을 채워줄 유일한 약이 될 것입니다. 향이는 그날로 사내들을 모두 내쫓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강훈을 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죽을 쑤어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향이의 변화에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선행이 계속되자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향이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고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향이를 소박 놓았던 전 남편 이무진이 나타나면서 갈등은 폭발합니다. 무진은 향이가 정조를 버리고 방탕하게 살았다는 소문을 빌미로 그녀를 관아에 고발하고 강훈까지 부도덕한 여인을 감싸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넣으려 음모를 꾸밉니다. 무진의 목적은 단 하나, 향이의 친정에서 가져온 막대한 혼수. 재산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는 것이었죠. 무진은 관아의 사또와 결탁하여 향이를 음탕한 죄인으로 몰아 멍석마리를 하려 합니다. 향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강훈 또한 그녀를 지키려다 관아의 포졸들에게 포박당하고 맙니다. 오냐, 내 몸이 이록 음탕한 죄인의 낙인이 찍힐지언정 내 입술이 뱉는 진실만은 니놈의 추앙한 가슴을 꿰뜯는 비수가 될 것이다. 관아 마당의 차가운 바닥 위, 목에 무거운 칼을 쓴 향이의 눈빛은 예전에 방황하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랑과 지혜를 깨달은 여인의 형형한 빛이었지요. 전 남편 이무진은 사또 곁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사또 나리 보십시오. 저 계집은 본래 우리 가문의 며느리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인 주제에 정조마저 버리고 마을 사내들을 안방으로 들인 요물입니다. 당장 주리를 틀어 죄를 자백받으소서. 사또가 엄한 표정으로 국문을 시작하려던 찰나 포박당에 있던 선비 강훈이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 죄를 묻기 전에 증거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 이 여인이 성녀가 아니라는 증좌, 그리고 이무진 대감이 숨겨온 추악한 비밀이 담긴 의원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관아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훈은 향이를 구하기 위해 지난 며칠간 은밀히 이무진의 뒤를 쫓았고 그가 향이를 내쫓기 전부터 다녔던 은밀한 약방의 기록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사실 향이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무진은 방탕한 생활 끝에 몹쓸 병에 걸려 후사를 볼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 치욕을 덮기 위해 죄 없는 향이를 성녀로 몰아 소박을 놓았던 것이죠. 강훈이 내민 처방전에는 무진이 남몰래 복용하던 약재의 명단과 그 증상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놈이 요망한 술수로 가짜 문서를 만든 것이오. 사또 믿지 마소서. 하지만 향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사또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살이를 할 때 시어머니가 잉태를 돕는 약이라며 매일 마시게 했던 차의 찌꺼기였습니다. 사또 날이 저를 성녀로 만든 것은 하늘이 아니라 저들의 잔인한 탐욕이었습니다. 후사를 보지 못하는 아들의 허물을 감추려 시어머니는 제게 불임을 유도하는 독한 약차를 억지로 먹였습니다. 여기 그 독초의 찌꺼기가 남았으니 의원을 불러 확인해 보십시오.
관아에 불려온 의원이 차 찌꺼기를 살핀 뒤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태를 상하게 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약의 성분입니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독초입니다. 청중석의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향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방황하며 사내들을 불러들인 것은 잘난 정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내 몸과 마음을 달래줄 온기 하나가 그리워 발버둥 쳤던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기 서 계신 선비님만이 제 비명 속의 슬픔을 알아주셨습니다. 사또의 판결은 준엄했습니다. 이무진은 무고죄와 가해죄로 가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그와 결탁하려 했던 자들도 엄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향인은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향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강훈이 서 있었습니다. 강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이제 과거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밀양의 가장 가난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향인은 자신의 친정에서 돌려받은 혼수 재산을 모두 털어 빈민들을 위한 향운제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향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슬픔 대신 수많은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강훈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향인은 그들에게 따뜻한 밥과 사랑을 나누어 주었죠. 육체적인 탐닉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녀의 가슴 속 공허함은 배고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강훈의 따뜻한 눈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독초의 기운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지극한 선행에 감동한 것일까요? 향이의 몸에 새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성녀라 조롱받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훈과 향이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밀양의 맑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도리를 만나 꽃을 피웠으니 이 아이의 이름은 인이라 합시다. 향이의 이야기는 밀양 땅을 넘어 팔도 강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방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받던 그녀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지혜를 실천한 여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살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함께 선한 길을 걷는 것임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끝은 언제나 허무하지만 타인을 향한 자애로운 마음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향이가 찾은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비단옷이나 보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잡은 소박한 두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향이의 파란만장한 반전 야담, 가슴 깊이 공감하셨나요?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향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반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이 모여 더 깊고 풍부한 야담을 발굴해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무릎을 탁 칠 만한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